사람들이 돌아가고 여기서 또 1박을 하실 연합뉴스 김지선 씨 부부, 수원에서 오신 박혜영 씨 일행 4분, 멀리 정부에서 오신 신승민 작가 일행 3분, 이렇게 총 11분이 산막에서 별빛 밤을 맞았습니다. 시와 노래와 아름다운 대화가 어우러진 정말로 기억될 만한 밤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들이 제가 되어서 이 아름다운 밤을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에서 오신 박혜영 씨 일행의 합동 신앙송입니다. 혹은 조변과 늘 혹은 때때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생기로운 일인가. 늘 혹은 때때로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카랑카랑 세상을 떠나는 시간들 속에서 늘 혹은 때때로 그리워지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인생다운 일인가. 그로 인하여 적적이 피어있는 이 인생을 가득히 채워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가까이, 멀리, 때로는 아주 멀리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라도 끊임없이 생각나고 보고 싶고 그리워지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지금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명확한 확인인가. 그런 내가 있다는 건 얼마나 따사로운 나의 저녁 노을인가. 노병아 씨의 늘 혹은이란 시입니다. 근데 언젠가 그 최수정이 작년에 저 친구가 오래전에 정말로 여기 살던 사람이 부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참 오랫동안 연락이 없다가 추석 때 우리 집에 요 시를 하나 딱 보낸 거예요. 이렇게 시낭송을 해 시를 딱 보냈는데 정말로 이 시가 그렇게 공감이 되대요. 그러면서 정말로 늘 혹은 때때로 그리워지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사모님 우리요 혹은 지난번에 때때로. 산막 왔다 가고 나서 신앙송 하면서 간간히 산막 얘기해요. 그러셔요. 네. 정말 진짜 좋은 그 취미를 가지셨고요. 신앙송을 그냥 개인이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들어봤어도 셋이 세 분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해보기로 눈짓을 했어요. 이거 진짜 색다른 맛이는데. 오랫동안에 서로의 눈빛과 또 일동안에 정말 아름다운 밤입니다. 집주인이 화답하지 않을 수가 없죠. 고구의 광야입니다. 광야 좀 큰 소리. 264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든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네. 만들 생각을 감사합니다. 여기 제가 참 좋아하는 한영훈의 시가 하나 돼 있는데 어우렁 더우렁이라고 하는 거 한번 찾아 적으셔요. 예. 제가 그 시가 참 한영훈? 네, 한영훈의 어우렁 더우렁이라는 시가 있어요. 아시죠? 네. 형님 달빛이 없지만 달빛 소나타, 월광 소나타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렇게 놀고 있어요.
어우렁 더우렁 한용운 와서는 가고 입고는 벗고 잡으면은 놓아야 할 윤회의 소풍길에 우리는 어이타 이런 인연 되었을꼬. 봄날의 영화 꿈인 듯 접고 너도 가고 나도 가야 할 그 뻔한 윤회의 길에서 그래도 아니 왔다면 후회했겠지. 노다지처럼 널린 사랑 때문에 웃고 가시처럼 주렁한 미움 때문에 울어도 그래도 그 소풍 아니면 우리 의타 이런 인연 되었을꼬. 한 세상 살다 가야 할 소풍길 원 없이 울고 웃다가 말똥밭에 굴러도 그래도 이성이 저성보다 낫다는 말 빈말 안 되게 어우렁 더우렁 그렇게 살아가고자. 네, 바로 한용운의 그 어우렁 더우렁이라는 시인데 여기서 그 천상병 씨가 귀천이라는 시를 지었어요. 네, 귀천이라는 시가 여기에서 지금 영향을 받은 시입니다. 그렇죠. 잠깐 아니, 소풍 사모님 갔다. 굉장히 시에 대해서 사모님 사모님 하시고 보통 공문하고 시한 사모님이 얘기 국무과잖아요. 아니 근데 시한 얘기 어렵다. 이날, 그 다음날 아침이에요. 갓 결혼한 그런 신랑 신부, 그 신랑께서 지인이 보내주신 그 첫이라는 그 시를 낭송했는데요. 그 내용이 너무나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손세실의 첫이라는 그 시를 지인인 영국 강병인 선생께서 켈리로 그 보내주셨는데요. 그걸 이제 신랑이 읊은 거죠. 자, 요건 좀 들어서 여기 해주세요. 이거 너무 좋아. 이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나야 돼. 참 좋네요. 지금 지선에게 손세실이요. 조금 크게. 결혼은 한 서사가 다른 한 서사를 삽시간에 덮치는 일. 숙수무책인 채로 불강력적인 채로 서로를 점령하고 점령당하는 일. 홀린 듯 눈 멀고 귀 머는 일. 청맹관이가 되고 마는 일. 어떤 단어로도 설명할 수 없고 어떤 이성으로도 납득되지 않는 하여 결혼은 인간의 선택이 아닌 신의 치밀한 주관. 예물이라곤 사랑이 전부인 두 사람이 성소이자 천국인과 동시에 성공도 실패도 없는 혁명이며 승리도 패배도 없는 전쟁에 겁없이 뛰어드는 일. 신뢰라는 유일한 열쇠와 존중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신께로부터 부여받는 일. 한 서사가 다른 한 서사를 받아들여 둘에게만 허락된 생의 궤도에 동시에 오르는 일. 그리하여 결혼은 실로 어마어마하고도 가슴 벅찬 살아가는 모든 순간의 맨 첫. 감동이네, 감동. 액자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놓으세요. 너무 좋다. 네, 받아서 액자. 네, 근데 액자 이분을 만들어서. 우리 김 기자가 전부터 아시던 분이에요? 이 시인이? 오케이. 야, 근데 결혼 선물로서 정말 멋진 선물이다. 저희가 주례 대신에 축시하고 성원손을 부탁드려가지고 오케이. 친구들이 강병희 선생님이라고 유명한 캘리그래퍼 선생님 그것도 이게 글씨도 멋있고. 강명희 선생님이 그 예. 화요 아시죠? 알죠. 저 컴퓨터 글씨체 이거 없는 글씨체. 없는 글씨죠. 켈리. 캘리라니까. 켈리. 원본을 저희한테 족자 주셔서 형태로 이렇게. 그 뭐 가보로 간직을 하셔야 네, 되겠네요. 저는 진짜 어디서 지금 정우를 야. 사실 지금은 제주도에 시인의 집이라는 카페
카페 운영하시면서 일산하고서 왔다 갔다 하시죠. 제주 가시면 그 전화번호 받으셨어요? 제주도 가면 우리 또 거기 찾아가요. 부산. 훌륭한 그런 후원에도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자, 제가 노래 하나 할게요. 신청곡 받습니다. 근데 신청곡. 그냥 저는 마이웨이 듣고 싶어요. 마웨이 프랭크 시나트라 마웨이 좀 틀어주실래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권대혁 회장님 팬이에요. 찐 팬이세요. 찐팬이에요. 그래서 권대혁 회장님 찐팬인데 사모님을 청춘합창단 공연할 때 갔는데 사모님이 로비에 딱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제 눈에 탁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사모님 고구 사모님 맞으시죠? 그러면서 인사했다니까요. 저는 네. 저 찐팬이에요. 모르시구나. 저기 회장님 회장님 찐팬이라고 지금 5번을 이야기했어요. 아, 제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행사 때마다 갑시다. 저 올해 합창올림픽 저 1등하고 오시라고 그랑프리 받으시라고 저 호주까지 가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래서 뉴질랜드. 오늘 그 케이크 그래서 온 겁니다.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My friend, I'll say it clear, I'll state my case, of which I'm certain. I believe a life that's full. I traveled each and every high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Yes, I've had a few, but then again, too few to mention. I did what I had to do, and saw it through without exemption. I planned each other's course, each careful step along the by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my way. Yes, there are a time I'm sure you knew when I bit off more than I could chew. Through it all, when there was doubt, I added up and spit it out. I faced it all, and I stood tall and did it my way. I've loved. 많은 마이웨이를 불렀죠. 그렇지만 이 산속에서 열합리 산전은 이 오죽한 자리에서 그렇게 불렀던 마이웨이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Now, as tears subside, I find it all so amusing to think I did all that. And may I say, not in a shy 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Oh, what is a man? What has he got, if not himself? And he has not to say the thing
he truly feels, and not the one or one who kneels. The echo shows I took the blows and did it my way. Yes, it was my way. 아니 이 오왕중에 그런 목소리가 나오시다니. 아 근데 여러분들은 참 수준 있는 분이세요. 글쎄요. 보통 네. My Way 거기서 박수가 나오거든. 근데 사실은 It was my way 그게 사실은 백미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그 청춘합창단의 유엔에 가서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할머니들이 이걸 한글로 전부 다 적어가지고 그걸 탈탈탈 외워가지고 우린 악보를 안 봐요. 대단한 진짜 그 열정들이에요. 그 제일 연세 많으신 노광진 할머니는 지금 이제 96세인데 이번에 나가세요? 아니, 그분은 이제 그 요양원에 지금 계시고 지금 현재는 87세 된 그저 배용자 그 분이 지금 저 뉴질랜드까지 가셔가지고 진짜 대단한 멋있다.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여기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내 얘기가 67세가 아니고 80세. 아마 그 우리 90세 노인의 그 후회라는 그 글이 있잖아요. 어떤 교장 선생님이 정말 정년퇴직을 하신 거야. 그래서 난 그동안 너무나 열심히 살았고 또 참 나름대로 보람 있는 삶을 살았으니까 이제는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이분이 90세가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90세까지 내가 살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편안하게 보내진 않았을 거다. 그래가지고 90살 되던 해 영어 학원에 등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지금 크다고 좀 생각해요. 대단한 거죠. 남으니까 드셔서. 뭐 우리는 영어뿐만 아니고 저 오스트리아 그라츠 가니까 독일어권이에요. 독일어 노래하죠. 독일어고. 그다음에 저 우즈베키스탄 가니까 러시아권이에요. 그 러시아 노래를 갖다 또 배워가지고 그 메들리로 또 뭐 내고 부르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게 하지만은 보람이 있어요. 그럼요. 얼마나 보람 있으시겠어요. 회장님 제가 오늘 이 차를 타고 이 도로를 오면서 네. 제가 2018년도에 이 동해시에 동해 본부장을 하면서 그때 55세 박사학위 과정을 밟았습니다. 네. 근데 학교가 인하대예요. 아이고. 그리고 완전 동쪽과 서쪽이 어떻게 거기? 근데 제일 처음에는 뭐 시험만 보면 학점 준다 해서 했는데 어느 순간에 F 학점 2개가 학점을 주셔. 학점 주셨네. 안 주진 않았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여기 중기차에 제가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그렇죠. 60세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 박사학위를 받으니까 박수 교수가 되고 그리고 또 산업부 또 정기위원회 우리 전력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정기위원회입니다. 거기에 또 뽑히고 네.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요. 대륙 준비를 가니까 하셨네. 장차관들이 이제 거기 고문으로 위촉이 되는데 거기에 또 고문으로 위촉되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90세에 영어 학원을 다녔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김영석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살아보니까 100세를 살아보니까 남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고통을 수반한 사랑 이것만이 영원하더라 이거예요. 난 그 말이 굉장히 그 가슴을 치는 얘기인데 그냥 우리가 이지고잉하고 이런 삶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이 고통 속에서 뭔가를 극복하고 또 고생스럽지만 거기에 사랑이 있고 그게 오래 남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살아보니까 65세에서 75세까지 그게 가장 좋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스틸 1년 남았어.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살아보니까 75세에서부터 85세까지가 가장 좋더라. 달라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 저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해요. 잘하셨어요. 아니 여기 다들 아시겠지만은 누가 한 사람이 보내와서 보셨는지 모르겠다 우리 그 회장님. 네. 유엔에서 지금 발표한 나이는 다 아시잖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0세부터 17세까지는 뭐겠습니까? 유아기. 미성, 바램이요. 미성년자입니다. 청년자. 18세에서 65세까지. 청년. 야 어떻게 하시네. 청년이요. 청년이신 모이죠. 청년이요. 그럼 청바지가 우리가 그 네. 이거 할 때 청바지 하시죠? 예, 맞아요. 청수는 바로 지금이라고. 여기서 통하시네. 제가 우리 저기 누님하고 통하는 것 같습니다. 잘하셨어요. 누님인지 여동생인지 모르겠는데 까봐야 되는데. 66세에서 79세까지는 뭔지 아십니까? 작년. 작년? 어떻게 한 단계를 뛰어넘습니까? 중년. 중년이죠. 작년. 작년. 예, 그 다음에 80세에서 99세까지가 작년. 노년인데 그거. 그거는 노년입니다. 66세에서 79세가 중년이고 중년이고 79에서 작년은 없습니다. 중년. 그냥 80세에서 99세가 노년, 노년. 100세 이후는 노색이. 장수노인. 강수노인. 그러니까 여기에는 노인들은 아무도 없죠. 없어. 없죠. 아, 지금 저 새파란 청년들인데. 근데 앞으로 5년만 더 있으면 여기가 전부 다 플러스 10이 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되죠? 있어. 반가운 소리는 아닌데. 75세까지는 청년이고 109세까지는 이제 그때 중년은 89세까지가 중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직도 교수님 있잖아요. 얀센하고 모더나인가? 예. 거기서 임상시험 끝났다는데요. 노화를 이렇게 급격하게 줄이는 예. 그게 예. 임상시험이 끝났대요. 2000, 네, 몇 30년. 년만 살면 제 주름이 펴집니다. 6년.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축복만은 아니지 않나요? 아, 결혼을 3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건강하게. 건강 나이하고 수명 나이가 또 다르죠, 그렇죠? 사실 오늘이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오늘이 그 2015년 6월 15일 그 유엔에 우리 청춘합창단에서 공연한 날. 2015년이요. 1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9년 전인데 그 유엔에 갈 때까지 뭐 그 어떤 그 마음졸임이나 실질적으로 참 힘들었죠. 그렇지만 힘듦이 있었지만 그게 오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남자의 자격 청춘합창단에서 유엔에 다녀오니까 KBS에서 뉴스에 다뤄주고 YTN에서 그냥 생방송에 나를 부르고 이래갖고 근데 회장님 그거 다 비용을 그 국제대회 나갈 때 같은 경우 저희 합창단 같은 경우는 다 자부담하거든요. 네, 우리도 이제 그 했는데 그때는 제가 그랬어요. 내가 자존심을 걸고 우리 단원들에게는 일절 그 경비를 저 안 하겠다 그러고 그때부터 제가 뛰어서 3억을 모금했습니다. 3억을 모금해가지고 주로 이제 기업 후원들이 많고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경영자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오늘 나한테 와가지고 우리 뭐 유행 가는데 돈 100만 원 달라 그러면 주겠습니까? 내가 절대로 안 주죠.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쓸 때는 명분과 실리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명분은 충분하다고 봤어요. 어쨌든 노인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은 우리는 통일에 대한 책임도 있고 권리도 있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유엔에 가서 우리 통일을 갖다가 소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건 명분은 돼요. 기업으로서 명분은 충분해요. 실리가 없는 거예요. 그 실리를 만들으라고 제가 또 KBS를 또 여러 번 찾아갔어요. KBS한테 KBS가 우리를 만들었다. 우리는 지금 유엔에 간다.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어떻게 도와주느냐. 인간극장에 우리를 출연시켜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뭐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냐하면 인간극장은 개인의 어떤 저걸 하는 건데 이건 단체고 그거 안 맞는다 이거예요. 제가 또 누굽니까? 끈질기게 가서 자관 또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해가지고 했는데 그랬더니 귀찮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제3비전이라는 저 외주 프로덕션에서 제작한다. 거기 책임 PD가 이귀훈 PD인데 그 사람을 설득해 오면 생각해 보고
이긴 피디를 바로 또 만났죠. 그 똑같은 소리예요. 아 이게 뭐 감동 다큐 뭐 한 편 정도는 괜찮은데 이건 인간극장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일단은 알았으니까 우리 합창 연습하는 데를 좀 가자 하고 끌고 왔어. 우리 합창단원들이 그때 마이웨이를 연습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딱 듣더니 눈빛이 조금 달라져. 이거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계속 설득을 했어요. 이 전체 50명을 다 하나의 캐릭터 조금 보면 된다. 얼마나 좋냐. 음악이 있고 각자의 그 스토리가 있고 오히려 내가 볼 때 인간극장적 그게 이제 됐어요. 그래갖고 내가 뭐라 하냐면 명분은 공영방송 KBS가 왜 청춘합창단을 인간극장에 내보내야 되는 명분은 통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명분은 공영방송으로서 무조건 좋은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우리 노인들이 저 노인들이 왜 저렇게 그 애써가지고 만난을 극복하면서 저 유엔에 가느냐. 젊은 친구들이 그걸 봤을 때 아, 이 통일 내가 생각하는 그 통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네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공영방송으로 명분이 있다. 두 번째 실리가 있다. 그 전부 다 실리 전부 다 눈이 좀 귀가 좀 뭐냐 그래. 시청률 1등으로 만들어줄게. 인간극장 역대 인간극장 중에서 가장 최고 시청률을 만들어주겠다 이랬습니다. 그 뭐 내가 무슨 자신으로 그래서 한마디로 뻥이지. 근데 사람들이 재미있게 볼 것 같았어요. 근데 스토리가 있는데 그렇게 한참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명문과 실리가 사정 이렇게 기업들 찾아가서 기업들도 그래요. 전문 경영한테 이걸 얘기하면 절대로 결정 못합니다. 왜? 전문 경영인들은 100만 원을 쓰면 1000만 원이 나오는 것 같으면 해요. 근데 이건 그렇게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나밖에 결정할 수가 없어요. 마침 제가 또 오나들 많이 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가는데 어쨌든 이 그 명분과 실리는 어쨌든 우리가 인간극장이나 KBS 간판 프로그램에 우리가 출연을 한다. 그럼 당신들 이걸 가지고 당신들 홍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3억을 모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우리 단원들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같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수 회장 만나가지고 그래 나 1000만 원 줄게 한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약정해야 되지. 그때 내가 우리 저 준비 청년들한테 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부터. 그 무슨 준비냐 그래. 이 사람은 뭐 사학계획서를 만들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실망할 준비를 해라. 실망할 준비를.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겪어서 여러분들 저 사람은 분명히 내가 한마디만 해도 말도 안 해도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은 안 도와준다. 저 사람은 전혀 나하고 일면식도 없고 연구도 없는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도와준다. 그런 어떤 실망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상처받아서 못한다. 그래가지고 가면 실제로 그래요. 제가 생각해도 내가 그 사람한테 참 평소에 내 나름대로 정성을 다했는데 그런 사람은 문전박대를 합니다. 전화도 안 받아요. 그것도 소문이 났어. 권덕이가 뭐 유엔에 간다고 말이야. 뭐 저 모금하러 다니더라.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는 사람은 안 받아요. 그다음에 또 뭐 전화를 받더라도 뭐 저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얘기를 한번 딱 꺼내 보면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도와줄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잖아요. 그럴 때 빨리 결심을 해야 됩니다. 괜히 저 도와줄 마음 없는 사람한테 자꾸 얘기하면 그 사람 귀찮게 해도 그렇게 되면 사람 잃고 돈 잃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눈빛 보고 아니다 싶으면 얼른 다른 얘기 얼른 해가지고 아이고 얘 뭐 하고 사자로 세고 그럼 그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봐요. 어쨌든 그래서 소셜 펀딩까지 해서 우리가 3억을 모았죠. 유엔에 간 것도 정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사가 오준 대사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유엔에 어떻게 가지? 그럼 저도 그래요. 유엔에 뭐 가본 적이 있어야지. 어떻게 가지? 그래갖고 뭐 유엔에 갔다 온 뭐 이승철이 이승철이 유엔에 가서 공연했다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연락하는 게 연락도 안 되고 혼자 가만히 생각해서 그동안에 이제 제가 어쨌든 경영자 생활하면서 그때는 조용히 생각해야 돼요. 정군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더라고. 그 유엔 대표부한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대표부. 그 당시에 대사가 오준 대사인데 우리가 유엔에 가겠다. 그러니까 유엔에 왜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지금 얘기하러 간다 그랬더니 그 선배님, 그 중학교 후배,
선배님, 우리 어디 유엔이 뭐 언제 뭐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을 반대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DPRK도 우리 멤버 지금 저거니까 그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나 제가 한번 저 애써 보겠습니다. 그러더니 연락이 왔어요. 6월 15일 날 오십시오. 6월 15일이 뭐냐? 유엔이 정한 노인 학대 인식의 날이에요. World Elders Abuse Awareness Day, WEAA.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 노인 학대 인식의 날에 우리 시니어 학생들이 가가지고 노래하면은 그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게 머리가 명민한 사람이지. 그래서 날짜가 정해지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엔에 갔는데 대신에 나보고 그래요. 와서는 통일 통짜도 꺼내지 마십시오. 저더러 3분 스피치 그걸 주겠다 그래서 땡큐 하는데 근데 내가 가서 예를 들어서 묶어서 뭐 다른 얘기 쓸데없는 얘기 하면 내가 사기친 것밖에 더 돼요. 기업들한테 통일을 하러 간다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어떻게 되나 마지막에 제가 딱 통일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노래. 그래서 제가 뭐 스피치 할 때 뭐 어쨌든 우리는 그 통일을 바란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서로 보고 싶다. 왜 누가 우리의 가족도 하냐. 그래서 우리의 노래를 단순하게 노래로 듣지 말고 우리의 하트를 갖다가 그 못하는 영어로 제가 3분 동안 스피치를 했어요. 그 노래 하신 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하셨어요. 그건 안 했죠. 그건 안 하고. 그때 뭐 교수님께서 여기서 한번 해보시죠. My Way, 그다음에 You Raise Me Up, 그다음에 하여튼 좋은 노래 그리운 건강산. 그리운 건강산으로 우리가 이제 통일을 얘기죠.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반기문 청장도 저 비엔나에 가 있다가 이 양반이 우리 공연한다 그러니까 온 거예요. 그 비행기가 연착이 돼서 30분이 늦었어. 그런데 그 반기문 그 청장실에서 연락이 오기를 그저께인가가 생신이었대요. 그 생일송을 좀 불러줄 수 있느냐 그래서 아유 그거 뭐 우리 뭐 하지. 딱 들어오자마자 우리가 생일 축하송 불러요. 그 양반이 지금도 그걸 기억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어떻게 보면 참 가슴 뛰는 일인데 그게 그 당시에는 꿈이었어요. 그 생각만 하면은 눈이 반짝반짝하고 가슴이 뛰었어요. 근데 유엔에 가서 그 공연이 딱 끝나고 나니까 허탈한 거야. 그 빈 무대. 꿈은 이루어졌지만은 허탈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또 새로운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진 꿈은 꿈이 아니야. 그건 또 새로운 꿈을 꾸는 거예요. 버킷리스트가 다 있으시죠? 그럼요. 한분님. 그래서 그 카네기의 꿈을 그때 꿨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즈베키스탄 갔을 때는 제가 아리랑 TV에 부탁을 해가지고 아리랑 TV가 같이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영문판으로 우리 홍보 영화가 이게 딱 있는 거예요. 그 외국인들에게 소개할 때는 그거 그냥 URL 찍어서 주면은 우즈베키스탄 가서 진짜 직사 대접을 받았거든요. 그 합창단 어떻게 들어가요? 요즘 저 우리 단원 뽑아요. 회장님 찬스 쓰면 단원 뽑아요. 요즘 뽑아요. 응모하세요. 여기 지금 엄청 응모하세요. 발망하고 있어요. 여기 마음의 꿈을 꾸면 이루어지죠. 연령 아니, 얼마 전에요. 너무 멀어요. 근데. 어디 얼마 전에 그저 변호사 한 분이 우리 합창단에 들어온 거예요. 과천 근데 변호사님도 저하고 페이스북 한 10년 친구인데 그러면 그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52세 이상이면 돼요. 다른 제한 없어요. 시다 얼른 가. 그러니까. 거기는 전공자 수준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니 그래도 여기 합창 수년. 그러면 합창을 오래 10년 하셨고 넘게 하니까 했어요. 응모하세요. 네, 하세요. 했는데 조금 멀고요. 저희 합창단이 지금 분단이 됐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만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있어요. 지금 늦게 이제 오시면 우리는 이미 레파토리가 한 70곡 정도 되거든요. 근데 새로 오시면 그 70곡을 다 소화를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그것도 안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닌데 멤버 체인지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그걸 하시는 분이 있어요. 최영근 변호사라고 이 양반의 이제 페이스북 글을 늘 보고 합창단을 해요. 근데 합창단에 대한 꿈을 이제 키워 오시다가 어느 날 저더러 한번 청춘합창단에 응모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합창 경력을 물어보니까 그러고 또 사람이 워낙 반듯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지휘자한테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우리 단원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왜냐하면 법률적인 리걸 그런 어떤 저것들도 있는데 변호사분이 들어오시면 좋고 여러모로 참 좋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오디션을 봐야 되잖아요. 뭐 다 되는데 실력이 안 되면 나로 할 수 없죠. 지휘자한테 그런 거 다 맡겼으니까. 근데 다행히 그분이 노래도 잘하셨어요. 합창단에 들어오셨는데 이 양반은 정말 진짜 평생에 어떤 적을 얻었다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말 못하 기뻐하는데 또 글도 잘 써. 글도 참 잘 썼어요. 아주 배꼽을 잡아요. 여자분이요? 우리 단톡방에 올라오는 거. 네, 남자분이 내가 나중에 글 썼잖아요. 혹시 뭐 단톡방이 있어요? 저 있죠. 있죠. 있으면 거기에 저를 좀 초대를 해주시면 내 글을 이제 보내드릴게요. 네. 배꼽을 잡습니다. 배꼽을 글도 잘 써. 글도 잘 써. 자기는 정말 진짜 최대의 그 행운을 지금 얻었다는 거예요. 그냥 변호사가 아니고 법무법인 동서남북의 대표 변호사예요. 김현장? 아니요, 동서남북 동서남. 동서남북이라는 로펌이 있어요? 있어요. 김현장이나 유천. 근데 이 양반이 정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대단하시네. 저 학벌이 없어요. 학벌이 없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분이 근데 검정고시를 저 전라남도 저 어디야 뭐 저 신안군인가 자관 거기에서 그걸 해가지고 자관 검정고시를 보고 말도 못해요. 그다음에 뭐 고학을 했는데 저 지하철에서 뭐 이걸 팔고 진짜 눈물 없이 읽을 수가 없어요. 대단한 인물이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양반이 좀 들어와가지고 아주 합창단이 얼마나 연습을 열심히 하는지 기존 단원들이 자극을 받는다고. 대단한 분이 가셨네요. 대단한 분이었어요. 저기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래서 지정곡 오디션이 있고 초견 오디션이 있나 봐요. 초견을 어떻게 해요? 아니 전공자 초견 아닌다면은. 없고 지정곡하고 자유곡 이제 하나예요. 자유곡이에요. 예, 지정곡은 저 여성 그 소프라노의 경우에는 수선화. 그다음 자유곡은 해봐요. 한. 되게 엄청 하고 싶어서 지금. 이거 하세요. 파트가 뭐예요? 파트. 메조예요. 메조 소프라노 같으면 또 그 지정곡이 또 있어요. 메조 소프라노예요? 지금 우리가 단원을 지금 50명이에요. 네. 10명 지금 추가로 뽑고 있어요. 걔도 한번 해봐요. 우리가 한번 응원. 도전해봐, 한번. 도전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냥 합창단을 만들고 싶어요. 만들면 제가 1차로 간다 그랬어요. 아, 추진위원회도 해주신다 그랬어요. 저기요. 그러면 만드시겠으면 이렇게 하죠. 제가 이제 두 가지 꿈이 있는데 하나는 고 글로벌 세계로 가서 우리 민족 우리 저게요. 그냥 뭐 간단히 얘기해서 갑자기 뭐 부자가 된 나라가 아니다 이거예요. 휴대폰 팔고 배 팔고 자동차 만들어서 갑자기 부자가 된 나라라고 생각해요. 지금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이런 시인의 합창단을 만들어서 유엔뿐만 아니고 세계 각국으로 우리가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민족이다 이거죠. 그거 알려주고 싶고 두 번째는 청춘 합창단을 전국에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대전에 하나 만들었고. 그래서 제가 수원에 만들어서 네. 회장님 꿈을 제가 조금 알아요. 전국화하는 거. 그래서 그래서 1차로 그 하나로 그래서 이참에 김상경 지휘자님을 베스트 1, 2, 3 중에 이렇게 제가 넣었는데 페이를 많이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냥 어. 선생님한테 며칠 전에 밥 먹다가 선생님 나 합창단 만들고 싶어요. 너무 좋죠. 좋아. 내가 1차로 도와줄게 막 이러셔가지고. 아이고 좋으신 생각이네. 우리 김상경 지휘자가 워낙 그 훌륭하신 지휘자시고 목사시고. 근데 근데 진짜 너무 그분은 뭔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뼈대를 세워야지 그분한테도 말씀을 드리지. 바쁘셔가지고 네네. 회의도 많이 제가 드려야 되고. 그 문화의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아프리카 어지간한 나라는 좀 알죠. 네. 그런데 이제 저희 대루가주가 새로운 법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8년 전부터 남아공 아프리카 그 변호사를 우리 하고 남아공 상공 해설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아프리카가 사하라 사막을 기점으로 해서 이 부분 저기 프랑스 영이고 네, 네. 이남은 영국 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일대가 사일 지대를 갖고 요즘 막 혁명이 일어나고 뭐 쿠데타 일어나는 곳인데, 근데 밑에는 좀 안정이 되어 있어요, 치안이. 그래갖고 우리는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번에 한 아프리카 네네. 정상회의 했잖아요. 그런데 질문은 우리는 아프리카가 우리나라를 엄청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 물어보면 몰라요. 코리아를 몰라요. 몰라요. 진화로 알아요. 코리아를 전혀 모르고 아는 차이나로 것은 알아요. 차이나, 네, 차이나밖에 없어요. 재팬. 네. 그런데 또 하나가 그나마 좀 아는 나라가 있습니다. 북한이에요. 김정은 김정은, 그런데 김정은. 우리 한국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한국을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넷플릭스. 넷플릭스에 우리 한국 드라마가 나가잖아요. 아, 대단한 거야. 넷플릭스 때문에 한국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문화의 힘이 얼마나 맞습니다. 큰지.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아까 유엔, 네. 그다음에 뉴질랜드, 또 수원 청춘 합창단 만나가지고 가다 보면 우리 세계가 여기 계신 분들 때문에 청춘합창단 만들면 100세까지 갈 것 같아. 아, 그럼요. 100세가 청춘이에요. 유엔에서 바뀔 겁니다. 이제. 갈 것 같아. 그래서 이번 우리 합창단이 이제 그 뉴질랜드에 이제 오클랜드에서 7월 10일 합창대회를 가는데 참전 16개국이 있습니다. 유엔 참전 16개. 순회 공연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뉴질랜드가 1번 타자고 호주로 갑니다. 호주 가고. 그다음에 내년쯤은 그리스, 터키 그쪽으로 가서 공연하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의미도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참 꾸려가기 힘들죠. 제가 지금 이사장으로 있는데 단장님, 예. 가방 모찌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그동안 이제 뭐 잡이에요. 할 때마다 이제 저걸 한다는 게 참 힘들고 단원들한테도 부담 많이 되고 그래서 저 좋은 기업을 이제는 좀 찾을 만하다. 우리가 이제 세계대회에서 우승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저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은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를 갖다 부르기 전에 우리가 찾아가서 그 힘없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에게 용기 주는 일이에요. 그 병원의 환우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군인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재난을 겪은 그런 국민들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 노래로 뭔가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으면 그게 우리 보람이에요. 근데 저는 늘 이제 그게 우리의 초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초심을 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유엔에 가고 뭐 미디어를 타고 이거는 우리의 몸집과 그다음에 우리의 울림통을 키우기 위한 일련의 작업,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다만 울림이 있기 위해서는 울림통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랬잖아요. 그거를 예를 들어 나 같은 사람이 그러면 누가 그걸 저게 돼요. 성철 스님은 어쨌든 평생을 장자부를 하셨고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잤어요. 그다음에 그분을 칭찬하려면 3,000배를 해야 만나줬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김수환 추기경도 죽을 때 뭐라 그래서 돌아가실 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딱 두 마디 했거든. 그렇지만 그분의 그 평생의 그 삶이 거기 녹아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 울림이 있잖아요. 우리 합창단은 지금 울림통 키우고 있어요. 근데 울림통 키워서 뭘 할 거냐? 울림 있는 행동을 해야지. 그게 저는 찾아가는 그 공연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몇 분 가세요? 몇 우리요? 분 가세요? 우리 지금 이번에 못 가시는 분이 한 4분이서 46명. 46명이 또 항상 그 카메라 또 찍어주는 이정환 감독이 항상 가고 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집사람 항상 데려갑니다. 데려가고 뭐 그래서 한 50명. 집사람 유엔에 갈 때 제가 이제 같이 가자 그랬어요. 물론 뭐 저는 제가 목은 눈 많이 하고 있어서 단원들이 그냥 오시면 된다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단장 그 부인이라고 그 유세한다 이런 소리도 듣기도 싫을 뿐더러 그래도 안 되는 거죠. 그 당연히 회비 내고. 이번에 뉴질랜드 하는데 우리 단원들은 250만 원 하는데 왜냐면 돈이 모인 게 한 1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했더니 전체 500인데 한 250은 되겠어. 집사람은 500 다 내고 가죠. 근데 저는 이제 뭐 본인은 뭐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건 확실히 모르는데 음악을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 제가 이제 꼭 같이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평생을 저한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람 있는 순간이고 유엔에 가서 내가 연설을 하는데 그때 집사람이 그걸 안 봐주면은 그건 뭐냐 이거예요. 저기 선생님, 저 두 분 궁합 좀 봐주세요. 선생님,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을 같은 여자를 3번 보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분명이죠.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 두 분 꼭 그 연올 일시. 근데 사실은 이 부부가 된 이유는 사실 우리 어머니와 집사람의 이모 두 분이 문경 초등 보통 학교의 선후배지간이야. 그 인연이 아니면은 그게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묻는 거야. 그 집 정했어요? 아직 안 정했는데 또 봅시다. 이렇게 돼.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교수님도 이번에 뽑히신 거예요. 예? 박윤옥 교수님 예. 저희들한테 뽑히신 거예요. 또 그도 제가 그냥 여기 앉아가신 게 아니에요. 윤옥 교수님이야. 아, 박윤옥. 왜냐면 여자 이름이셔. 예. 저는 박현옥이거든요. 저는 박혜영이거든요. 여자 우리 박씨 이름이셔. 좀 친해야 되네. 네. 아니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정말 특별한 이 부부잖아요. 물론 뭐 김주성 기자는 제가 아콜 엠바스 코리아 있을 때부터 알던 그런 사이고 굉장히 똘똘하죠. 민환 기자입니다. 근데 예쁘시고 예쁘시고 생기셨잖아. 그런데 결혼을 한다고 청첩장이 왔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축하해달 만해. 그리고 그때 우리 집에 한번 오세요 이랬어요. 산막으로. 지금 오셨는데 이게 뭐 집사람이 옆에 있다고 하는 얘기 아니고 살아보면 알아요. 배우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자식 다 소용없습니다. 자식 뭐 시집가고 장가가면 다 소용없고 끝까지 지켜줄 사람은 부부밖에 없어. 그 귀중한 사이예요. 근데 그걸 오래 가려면 저는 철학이 하나 있어요. 함께 또 따로 잘해야 돼요. 함떴다. 그래서 함떴다. 여기는 이미 잘하고 있어. 2주에 3주에 한 번씩만. 그렇지. 함께 따. 그 저들은 이제 뭐 결혼 주례 같은 거 하라면 함께 따로 얘기하고 칼릴 지브란 그 레바논 그 시인의 그 시도 내가 좀 읊어주고 그러는데요. 부부가 너무 함께 같이만 있으면은 어떤 경우에는 단점만 보이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좀 가끔씩 떨어지는 것도 괜찮아요. 어떻게 떨어지죠? 네. 소원. 그 떨어지는 것이 한참 있으면 다시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을 많이 넓히는 것이 부부가 할 일이에요. 우리 집사람하고 지금 뭐 평생을 여행을 다닙니다. 교사 생활을 갖다 38년 했는데 매번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되면 배낭 울머지고 가. 그것도 무조건 미니멈 2주에서 4주예요. 그 처음에는 도대체 저 사람이 그저 뭐 일절만 하시죠. 아니 한번 들어봐. 아니에요, 사모님. 가만있어 봐. 저 그거 보잖아요. 그러면 다 회장님이 아내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일절만 하셔. 근데 계속하세요. 3절까지 계속하세요. 다들 이제 아시겠죠. 그래. 근데 우리 어머니의 역할이 참 컸어요. 우리 또 어머니 평균. 아니요. 얼마나 우리가 4대가 함께 사는 집인데. 그 교수가 그렇잖아요. 하여튼 저 방학 때마다 가니까 집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동안 이제 학교 나간다고 뭐 애들 키우는 거나 여러 집안 살림이나 소홀히 했는데 방학 때만이라도 집안 일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상식이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고. 근데 그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여행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내가 과연 이게 반대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 이 사람이 없으면은 내가 죽나? 불편한 게 뭐 있지? 불편한 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에이, 불편해하셨잖아요. 물론 뭐 불편은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엔 불편했어요, 사실은. 근데 어머니 계실 땐 전혀 이제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걸 그렇게 좋아하고 그거 하면 행복하다는데 그거 왜 못 벌어주냐? 아니 근데 사랑한다 하면 뭘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애틋하게 해주고 내가 떠나올 때 되면 밑반찬도 만들어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정도는 밑반찬을 만들어주더니만 그 쿠팡에 신청하면 밑반찬 잘 나온다고. 그거 안 하면 자기가 시켜주겠다고. 이게 사랑입니까? 시켜주시겠다 했기 때문에 사랑이 그렇죠. 요새 다 쿠팡이지.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랑이 뭐냐면은 아닙니다. 이게 그런 얘기예요. 내가 그러면 당신이 행복해지는 길을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해주는 뜻은 무엇이냐. 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솔직히 여기 집 짓는다 그러면 누가 그걸 좋아하며 부인이 이거 돈 달라면 돈 주겠습니까? 절대로 안 주죠. 그렇지만 난 이거 하면 행복하니까 이거 할 수 있도록 그냥 가만 좀 있어다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부부가 서로 이 기브앤테이크예요. 결국 인간관계는. 그래서 서로 함께 또 따로 잘하시고 두 분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어울리는 커플이에요. 하여튼 좋은 결혼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기억에 오래 남으실 겁니다. 네네네. 아까 3주 됐다고 하셨는데. 이그 의학 쪽에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아 근데 굉장히 자상하고 그다음에 또 이 아까 내 옆에서 가만히 저는 이제 옆에서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거든요. 근데 예술적인 감각도 뛰어나시고 그러시더라고. 저는 전부 고위 갈로인 줄 알았습니다. 까만 수트를 입고 가면 지휘자인 줄 아는. 맞아. 근데 그 부산에서 계신다고 안 했어요? 네네. 그럼 우리는 가기는 참 그러네. 요원하네. 아니 왜 부산까지 진출해? 해운대 가서 1박 하세요 또 공식적으로. 선생님은 부모님하고 떨어져 사는 게 좋으니까. 우리가 가서 우리 왔습니다 하면 나오시겠어요? 아유, 그래요. 저희 집에서 시가 있고 그리고 노래가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는 아주 멋진 밤이었습니다. 신승민 작가 일행들은 한 12시가 돼서 다들 돌아가시고 나머지 분들이 1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드시고 그리고 한 11시쯤 다들 돌아가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선막스쿨의 그 정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 같아서는 오시는 모든 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싶습니다만은 여건이 아직까지 불비해서 그러지 못하는 점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낫또와 그리고 보리수 열매와 토스트와 커피, 계란과 노르웨이산 치즈가 있는 아침 식탁분 그리고 저희 친구 조중문 씨의 아내 양현 씨가 부르는 세븐 데포데일스 보내드리면서 권대욱TV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I haven't any land, not even a paper dollar to crinkle in my hand, but I can show you morning on 1,000 hills and kiss you and give you 7 daffodils. I do not have a fortune to buy you pretty things, but I can weave you moonbeams for necklaces and rings, and I can show you morning on 1,000 hills and kiss you and give you 7 daffodils. 긴 하루 어느덧 가고 황혼이 물들면 집 찾아 돌아가는 작은 새들 보며 조용한 이 노래를 당신